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관세 전쟁 다시 부각, 4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로 지난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불붙은 트럼프 관세에 월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 약세였고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주간 상승률이 좋지는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그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주말에 여실히 좀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주시장에는 부담스러운 한 주로 마감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 2주 전부터 나왔던 거죠. 영국과 먼저 좀 협상이 좀 잘 타결되는 모습, 그리고 중국과 협상도 잘 진행되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관세 전쟁이 한풀 이제 좀 완화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그다음이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가장 시장 부담스럽게 했던 것이 결국은 채권 등급의 하강 이후면서 다시 미국의 금리가 좀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뜻과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EU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를 보셨겠지만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협상에 대한 진전이 하나도 없고 유럽은 자기네 미국을 이용해서 돈만 벌지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제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로 6월 1일부터 관세를 또 50%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EU에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잘 살 수 있다 얘기하면서 서로 긴장 관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또 협상을 하겠죠. 협상을 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악재 의견을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내내 주식시장 좋지 않았던 모습이 주말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력한 어떤 무역 장벽이라든가 부가가치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또 일일이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은 뭐 EU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모든 관세 전쟁 할 때마다 달고 나오는 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앞선 코너에도 계속 보여드렸지만요. 팀쿡에 대해서도 경고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쿡한테 내가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팀쿡과 함께 그 애플의 공장도 몇 번 가면서 네. 스마트폰은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다. 또 아니라고 했다. 정신없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쯤 한번 만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불편한 내색을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이제 미국에서 생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폰도 지금 25% 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그 기자가 물어보죠. 지금 애플만 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애플뿐만 아니라 굳이 삼성도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은 지난주 내내 6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주간 단위로도 4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로 일단 마감되는데 이런 관세 전쟁이 다시 점화된 것이 시장에서 부담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다우지수는 2.5%가 주간 단위 하락했습니다. S&P업이 2.6% 내렸고요. 나스닥도 2.5%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이 연간 단위로 보면 이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까지 돌아섰고 사상 최고가 대비도 상당히 근접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게 보여드린 건 뭐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나스닥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흘러내려가는 다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겠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 선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주시장에서의 상당히 좋았던 흐름이 지난주 내내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막판에 나왔던 바로 말씀드렸던 관세 전쟁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큰 부담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리겠는데요. 금융시장은 10년물이 지난주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소폭 좀 이틀 연속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4.5%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100포인트 좀 다시 이하로 내려왔겠고요.
우리한테는 좀 다행스러울지 모르겠으면 달러원은 1,36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1,480원, 90원까지 얘기해서 온통 또 1,500원 돌파할 수 있는 공포성감까지 올렸었는데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1,320원, 10원, 20원까지 갔던 흐름인데요. 네. 어떤 1,360원까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천만 다행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세 재점화로 참 부담스러운 주 후반이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어서 살펴볼까요? 헤드라인에서 이 애플과 관세, 이 삼성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죠. 마켓워치입니다. 인도의 공장? 그럼 관세.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생산 거점을 인도로 옮기려는 애플에 25% 관세 부과를 경고했는데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댓글창에서는요. 네, 삼성은 절대 못 올라가네. 삼성전자 또 악재, 또 애플 어떻게 되나요? 라는 소식인데 월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애플이 6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3%, 주말에 3% 포함해서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7.6%를 떨어졌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했다는 것은 주간 단위를 보는 히트맵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짜리가 아니라 일주일짜리 주간 단위의 히트맵이 되겠는데 가운데 위쪽에 상향에 있는 애플이 가장 크게 시뻘겋게 표시가 되어 있겠고요. 굳이 여기서 좀 그나마 좀 지난주에 좀 선방했던 것은 구글 정도가 아니냐 싶습니다. 구글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그런 것들이 발표되고 기대감 나타나면서 구글이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큰 재미가 없었고요. 특히 애플만 다시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애플은 지난 주말에 시가총액이 드디어 3조 달러를 떨어졌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1등 그리고 엔비디아가 3등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쭉쭉 올라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엔비디아가 2등 그리고 애플이 지금 3조 원 돼서 3조 달러에서 이탈하면서 2조 9,100억까지 내려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월가의 반응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에버카와 ISS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생산이 미국으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정말 트럼프의 뜻대로 이전될 가능성 희박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인건비 상승만으로도요. 아이폰의 제조 비용이 5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도 새로 짓고 아이폰을 진짜 미국에서 만들면 제조 원가가 50%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현재 애플에 부과하고 했다는 어떤 관세가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25% 내더라도 딴 데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게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쿡이 여기서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미국에서 팔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다 그러면 이건 주주에 관해서의 또 주의 소송이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뻔히 이렇게 더 손해가 나는 짓을 왜 한다? 이거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회의적 시각이 트럼프 월가에서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 아이폰을 지금 미국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팔면 이게 3,500달러까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200달러에서 아무리 비싸봤자 2,000달러 수준인데 기본 가격이 3,5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3,500달러가 이게 애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삼성전자 제품도 3,500달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좋은 일을 이렇게 벌이냐는 것이 되겠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보면 이게 공장을 하나 새로 공장을 찾아갖고 공장을 올리고 설비를 올리고 사람들 교육시키려면 생산 전환을 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 하겠습니까? 지금 1년 하겠으니까 앞으로 만으로 3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치가 않다. 예. 1, 2년만 버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보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얘가 동화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월가의 시각은 보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을 내린 곳이 2곳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은 9곳, 목표 주가 올린 곳은 4군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딴 곳에 비해서는 좀 벗어나 있고 좀 장밋빛으로 보여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 주간으로 마이너스 7% 하락했는데 당분간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유리한 감도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들 함께했고요. 헤드라인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오라클 엔비디아 칩 54조 원어치 구매 계획입니다. 앞서 오라클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와 함께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AI 인프라 개발 계획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바 있죠. 자,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편에서는 이제 그 애플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편에서는 스타게이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뭐 오라클이라든가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오픈AI 이런 거 합쳐갖고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스타게이트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하나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이 아랍 쪽에 하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오라클에서 얘기가 나온 거가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되겠는데요. 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해서 55조 원이요. 엄청난 규모의 그 칩을 이제 새로 구매해갖고 사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수십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사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제 오라클보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엔비디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 이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년 상대적 어떤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H20 칩의 중국 수출 제한 이슈에 따라서 미국 엔비디아에 대한 상대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그동안 부진한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빅테크 전반적인 변동성 확대가 분명히 엔비디아의 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GPU 판매를 중국에 제한했던 그런 법을 약간 좀 넘길 수 있다.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중동의 순방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젠스랑이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수출 의지 이런 것들을 중동과 발표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에서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좀 더 확신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참고로 실적 컨센서스를 블룸버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주당 이익은 0.88달러입니다. 작년에 0.61달러 수준이었고요. 매출은 430억 달러, 작년에 260억 달러에서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기대되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되겠는데요. 네. 이번에 매출을 3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가 넘는 그런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 얼마 정도 맞출지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어느 정도 확신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빅테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KPX 투자, 지출 투자를 자본적 지출을 유지하는 것 했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머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보면 긍정적인 어떤 이번에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것이 미국 주시장의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가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 162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헤드라인인데 좀 간단하게 봐야 되겠네요.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재활성에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도 원전 시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지원 금지 다 없애야 된다 얘기하면서 반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남아도는 땅 심지어는 국방부에서도 남아도는 땅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원전 부지를 개발해라 얘기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법안에 대한 투자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빨리 또 해줘야 된다 이런 등등을 하면서 발전량을 현재보다 4배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식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오클로라든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나노 뉴클리어 등이 최근 들어 좀 부각되고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 ETF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우라늄에서 나오는 건데 URA라는 ETF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원전 ETF 살펴봤고요. 또 국내 원전까지 관심이 아주 커지는데 자세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